자, 그럼 이제 이어서 데이터 전 처리를 해볼게요. 자, 앞에서 만들었던 결론을 정리해보면은 1번. 자, 이름하고 티켓 번호는 삭제해야 되죠. 이름과 티켓 번호 변수 삭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age에 대해서는 이제 결측치를 정제할 건데 여기서는 평균값으로 대체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객 운임 변수는 결측치가 한 건만 발생했으므로 삭제할 거고요. 자, 그 밖에 다른 명목형 변수, 지금 여기서 이제 객실 번호는 지우자고 일단 1차 결론을 냈죠. 이것도 사실은 값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파생 변수를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선 파생 변수 생성은 안 하려고 해요. 자, 객실 번호 필드는 삭제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연속형 변수는 당연히 그 스케일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명목형 변수는 더미 변수화를 할 겁니다. 티켓 번호, 객실 번호 변수 삭제.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시작할게요. 불필요한 변수를 삭제합시다. 자, df는 origin.drop. 아,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버벅벅 하기 시작하네요. name, ticket. 자, 다른 프로그램들 좀 끌게요. 좀 컴퓨터가 좀 심하네. 그 다음에 케빈. 자, 필드 3개 지정했고 아식스 1. 자, 불필요한 변수를 일단 삭제를 했고요. my pretty table에 대해서 df.head.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불필요한 거를 제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는 평균값으로 정제를 해야죠. 자, 평균값 정제하기로 했던 게 my replace missing value라는 함수였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나이 필드만 해야 되니까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다 갖다 주면 안 되죠. 자, 이거에 대해서 df에서 age 필드만 처리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나이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인포로 갑시다. 자, 그럼 결과 확인해보면 이제 널 값이 없다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원래 요 df에다 넣어줄게요. 자, df의 age를 df age의 age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ge 쪽에 이제 널이 없는 걸로 나오고요. 여객우님의 경우 아까 결측치가 한 건이 있다고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결측치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게 뭔 일일까? 여객우님의 결측치 한 건 있다고 나오죠. 자, 탑승지 같은 경우도 결측치가 2건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 수가 미미하니까 결측치는 날릴게요. 데이터 수가 적은 변수에 대해 결측치 삭제를 할게요. df2는 df.dropNA. 자, 그럼 삭제해야 될 게 이제 탑승지 데이터도 있으니까 여객운영과 탑승지 한두 건. 자, 그래서 df2.isNa의 sum. 네, 그러면 이제 결측치들 삭제된 걸로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였냐면은 연속형 변수 스케일링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명목형 변수, 더미 변수와 지금 여기 보면은 데이터 타입에 카테고리 타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스케일링 하면 우리가 만든 모듈에서는 알아서 카테고리는 뺄 거예요. 자, df3는 my 스탠다드 스케일링. 함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my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만들었네요. 자, 여기에 df2를 넣을 거고 종속 변수 이름은 survive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더미 변수화 됐고요. 자, 이제 성별, 탑승지, 그 다음에 객실 등급, 요것도 지금 명목형이긴 한데 얘는 서열축도 그죠? 뭐 어쨌건 얘네들에 대해서 일단 더미 변수화를 시킬게요. 자, my 더미스라는 메서드였죠?
자, 나머지 명목형 변수, 더미 변수화 할게요. df4는 my 더미스. df3를 전달할 거고요. 클래스, 성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탑승지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미 변수가 잘 만들어졌는지 df4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더미 변수화 잘 됐어요. 사실 성별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성별은 여기서 더미 변수 안 하고 라벨링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은 작업 단계에서 성별 데이터는 라벨링을 하고 나머지 명목형 변수에 더미 변수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해요. 왜냐면 성별은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요. 애당초. 그럼 성별 데이터를 라벨링을 할까요? df4는 my 라벨링. 자, util.py에 우리가 my 라벨링이라고 메서드 만들어 놨었죠? 자, 여기다가 df3을 주고 성별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별은 라벨링이 됐고, 이제 나머지 명목형 변수, 더미 변수화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봐야죠.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가봅시다. 아, 일단 데이터 분할부터 해야죠, 참. 제일 중요한 거 까먹을 뻔했네. 훈련, 검증 데이터 분할을 해야죠.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는 my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자, 만들어진 최종 데이터 프레임이 df5였고요. 그 다음에 y 네임은 survived 걸면 되고, 이렇게 해서 shape 값들 출력해서 결과 확인해 봅시다. 자, 데이터 쪼개졌어요. 그럼 이제 분석 만들죠. my logistic classification Xtrain, Ytrain, Xtest, Ytest. 자, 모듈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제대로 작동할지 저 처음 해봐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돌려볼게요.
자, 한 번에 성공을 못하네. 자, 여기 잠깐만 수정합시다. 자, 여기 밑에서 에러가 났었던 게 지금 명목형 변수 만들어 놓은 게 좀 남아 있어요. 머신러닝한테는 카테고리컬 타입 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더미 변수 하면서 처리가 됐는데 종속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 카테고리 타입으로 다 남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처리해야겠네요. 타입을 인트로 변환. 서바이브드에 대해서 as 타입 int.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데이터 쪼개고 로지스틱 회기 넘어가죠. 자, 보면은 이제 맞춘 거 네거티브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했는데 사망했다고 맞춘 게 141건, 그 다음에 생존했는데 생존했다고 맞춘 게 82건. 틀린 거는 이렇게 남아있죠. 뭐 이거 봐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ROC 커브 0.90이 나왔어요. 꽤 높은 편이고요. AUC 값 0.9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면은 검증 데이터 성능은 거의 일정하네요. 근데 훈련 데이터 쭉 가다가 올라갔고요. 딱히 과적합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유의 확률 무의미한 것도 뭐 걷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은 만약에 이게 통계 분석이면은 유의한 변수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계속 걷어내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머신러닝은 일단 모든 변수 다 때려 넣고 가장 최적화된 예측값을 찾는 게 목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통계 분석하고는 약간의 관점이 달라요. 자, 보면 이제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85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도나 내지는 정밀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능 지표를 이 정확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이 학습 곡선이 출력하는 게 지금 정확도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요인들이 요거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분석 모형을 가지고 분석 모형 리턴을 안 받았네요, 참. 자, 최종 변수가 요거였어요. 자, 그럼 뭘 할 거냐면은, 자, age는 가상의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19살. 그 다음에 동승자는 0. 부모님하고 같이 탄 것도 0. 그 다음에 그 여객우님 0. 자, P클래스 3등급. 성별은 남자.
자, 그 다음에 탑승지 같은 경우는 지금 라벨링 되기 전에 탑승지 데이터의 범주가 성별 탑승지, 예. SQS 요거잖아요. CQS. 여기서 이제 S에서 탑승한 걸로 할 거예요. S. 자,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요. 자, 가상의 데이터를 또 하나 만들게요. 자, age는 17. 그 다음에 형제 1명과 부모님 1명. 우님은 100. P클래스는 1. 성별은 0. 탑승지는 C. 이게 이 두 건이 뭐냐면요. 실제 영화 속 주인공 설정값들이에요. 만약에 나라면은 데이터가 어땠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데이터 넣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42이고 배우자 1명 있고 저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도 탄다면은 와이프랑 둘이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좀 돈을 좀 들여서 탈 것 같긴 해요. 성별은 1이고 얘는 Q로 합시다. 안 들어간 값 넣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myDF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만들 때 인덱스 값도 줘보죠. 자, 첫 번째는 남자 주인공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트 윈슬롯. 세 번째는 저예요. 설마 요거 넣을 때 진짜 이거 똑같이 베꼈을 거 아니죠? 자, 인덱스 잡았어요. 자,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잠깐만, 원래 필드가 요 정도였나? P클래스 맞구나. 자, 요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를 할 거예요. 요 myDF를 그 분석 모형 만든 거랑 똑같은 과정으로 전처리를 할 거예요. 자, my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myDF 주고 하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age, SIB, SP,
페런치. 그 다음에 얘가 종속 변수만 주게 돼 있구나. 그럼 얘만 따로 뽑아서 해야겠네요. 자, TMP는 mydf에서 자, 요 값들만 뽑아낸 다음에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y값 종속 변수 값을 무조건 주게 돼 있네. 종속 변수 값을 안 주고서도 스케일링이 돼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종속 변수 값을 무조건 주게 돼 있네요. 얘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분리했던 종속 변수를 다시 걸라. 자, 여기 if문 하나 더 넣을게요. util.py에서 138라인 if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케일링 그러니까 연속형 변수는 스케일링이 됐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만들 거고 tmp1 자, 그 다음에 이제 P클래스랑 탑승지 요거를 더미 변수화 시켜야죠. 자, 다시 tmp는 mydf에서 P클래스랑 그 다음에 탑승지 탑승지만 뽑아낸 다음에 mydf2는 my라벨링 tmp에 대해서 P클래스 필드랑 이거 굳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mydf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미안해요. 라벨링이 아니라 더미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를 잘못 호출했다. 자, 더미스 나왔고요. 자, 이제 이 TMP에 있었던 얘네들을 다시 mydf2에 덮어 씌울 거예요. mydf2에 요 필드들에 대해서 mydf1에 대한 요 필드들을 갖다 넣어라. 표준화한 거 결합해야죠.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estimator.predict 하고서 prove A로 갑시다. 여기다가 mydf2를 전달하는 거죠.
지금 에러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종속 변수 이름이 투입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임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나 봐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은 필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3등급 객실이면은 P클래스 언더바 2가 0. 그 다음에 P클래스 언더바 3가 1로 돼야겠죠? P클래스 언더바 3가 1로 가야겠죠. 자, 다른 편집기 잠깐 열었습니다. 도저히 화딱지 나갖고 안 되겠어갖고. 자, 이게 3등급 객실에 대한 거고, 그럼 1등급 객실 같은 경우는 2등급하고 3등급 객실 0으로 주면 되겠죠? 여기도 0.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전처리 과정이 되고 사라지겠네요. 자, 탑승지 같은 경우도 Q에 대해서는 0. 그 다음에 S에 대해서는 1. 탑승지가 C로 돼 있으면은 둘 다 0으로 해주면 되겠죠? 탑승지가 Q로 돼 있으면은 첫 번째 건 1, 두 번째 건 0. 자, 명목형 변수는 이렇게 똑같이 맞춰줬고요. 그럼 A지부터 여기 여객 운임까지만 그 표준화해서 바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 스케일링이 필요한 것만 먼저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mydf에다가 때려 박아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mydf로 다시 분석해 봅시다. 피처 네임이 아직도 다르다고? AG, SBSP, 그렇지. 왜요? 성별이 먼저 있네? P클래스 2, 3, 이게 순서도 영향이 있나 봐요. 네,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0일 확률과 1일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for I, V, in 편하게 갑시다. in
레인지 0부터 len mydf의 인덱스 프린트 mydf의 인덱스의 i번째. 역다운표가 아니지 얘는. 미안해요. 자바스크립트랑 헷갈렸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님의 생존 확률은 요거를 결과를 받을게요. 프리드 A의 i번째의 1번째인 거죠. 이거를 라운드 %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자 주인공은 무조건 사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나머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일단 이거는 전반전이에요. 같은 데이터로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그 정확도를 어떻게든 끌어올려 볼 거예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일단 여기까지 재현하세요.